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개인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것처럼 나만의 좀 개인샤이스러운 단어 하나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 워드를 바꾸면 마이 월드가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어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을 그냥 제가 한번 바꿔봤을 때는 부담이 실력이다라고 이 책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배님들 책 읽으시고 이 책 꼭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홍지숙 선배님께 베스트 제가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잊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래도록 기억 남는 방법이 제가 오늘 하는 이 베스트가 아닌가. 결국 부담이 실력인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면 읽어서 기억나는 게 더 웃길 것 같고요. 이 책을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의도가 있을 때 정확한 인풋이 들어올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토론할 거고요. 그러면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거나 뭐 쓰거나 타이핑을 치거나 아웃풋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오게 팩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기 전에 왜 추천드리는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그 저도 나름 이제 3P 자기연구소에서 독서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독서법 책을 나름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남은 제 인생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남은 제 인생에 한 권을 뽑자면 저는 그냥 가감없이 이 책을 일단은 뽑았습니다. 예. 그 책 날개 한번 보시면 책 날개 보시면 여기 이제 저자 카바사와 시온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이 보일 거고요. 뭐냐면 수많은 독서법 책이 있고 수많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카바사와 시온 씨는 본인의 어떤 실행했던 부분들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정신과 의사라는 부분과 그리고 심리학에 대한 꽤 많은 고찰을 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보다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 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을 살았다는 부분이 어, 이 책에 저는 잘 녹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이건 뭐 어디서 다 들었던 얘기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치열하게 본인이 살고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나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재로 이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가 일반 독서법 책하고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저자분이시고요. 저하고 이렇게 베스 나누신 선배님들은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잘 안 하시는 게 저자 읽기를 잘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기억에 남는 기억하는 독서법이 저는 본계적이라는 독서법을 생각하는데 본계적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으로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자의 관점을 읽는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과연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 책 한 권만을 썼다면 그냥 이 책만 열심히 읽어도 되겠지만 수많은 습작을 하셨고 수많은 아웃풋을 하셨고 또 수많은 삶의 결과물이 있다면 이 저자의 삶을 알면 알수록 책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과대학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신과 심리학 뇌가 예, 이런 근거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까지도 녹여서 그걸 소재로 정말 또 중요한 건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걸 어렵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전문직이다 보면 조금 전문 용어를 쓰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가볍게 읽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내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다른 책들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신의 시간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회사의 원섭이라는 코치분이 강기현 대표님께 추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독서 문화가 있는 게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께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권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회사의 CEO와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이제 나름 선물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신의 시간술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블루타임을 2번 이상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께 추천드렸던 책이 바로 이 아웃풋 트레이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속된 말로 이건 좀 아껴야 된다. 이거는 3P 차원에서 조금 더 제대로 씹어 먹고 나중에 이제 공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책은 저는 솔직히 어,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때문에라도 저는 여기에 뭐 모든 비밀들이 다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정말 잘근잘근 씹어서 내 삶의 영양분으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독서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 제목들도 참 멋지게 안 어려운데 그냥 사람이 확 사고 싶을 정도로 외우지 않는 기억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수많은 필터링, 수많은 생각을 거쳐서 쉽게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외우지 않는 기억술이라는 책이 무려 15만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들을 합하면 더 많겠지만 단권의 책이 15만 부라는 거. 제가 책을 팔아보니까 1만 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아직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고요. 요분이 그 자기 자신의 이제 핵심 가치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정보를 제일 널리 알리는 의사. 그러니까 좋은 정보, 깊은 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널리 알리는 의사라는 게 본인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저는 이 책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웃풋이라는 단어하고 이 틈새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왕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아웃풋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 책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책의 내용이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읽고는 다 중요하니까 또 뭐가 기억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서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보들 다 어디서 구하고 매일 이렇게 글 쓰면 업데이트하면 소재가 바닥나지 않냐.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지필과 정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였죠? 7글자로.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압도적인 인풋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인풋. 그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이 가능하다. 이제 9페이지에 나오는 방법인데, 얘기인데, 그 선배님도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저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비결은 한마디로 압도적인 인풋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비결을 우리한테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게 수많은 글 중에 그냥 지나가는 문장으로 눈으로 보거나 줄 치시는 선배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막 별표를 막 5개를 친다든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선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딱 펼쳤을 때도 바로 또 찾아볼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바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억에 남는 독서라는 인풋에 의해 지필이라는 아웃풋이 가능해진다. 요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채팅창에 선배님들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노트 정리하시는 선배님 많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요 문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 문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채팅창에 다 같이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서라는 인풋에 의해 지필이라는 아웃풋이 가능하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요즘 책 쓰기가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본질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는 그분들을 이제 폄하거나 무시할 의도는 없습니다. 책을 아직 별로 안 읽은 상태에서 속된 말로 없는데 맷돌에 콩은 안 들어갔는데 뭔가 계속 짜내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야 되고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전대진 작가의 표현으로는 좀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 사는 걸 조금 더 축소하면 좋은 책들을 선배님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좀 읽고 좀 남는 식으로 해놓으면 그 남는 것들을 바탕으로 선배님들이 생각을 좀 곁들이다 보면 그게 시간이 차고 그게 양이 차면 책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건데 이 들어온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삶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봤는데 자꾸 뭔가 아웃풋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억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 양전하기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선배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자꾸 이 블로그라든지 어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다가 짧게라도 선배님들의 생각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 지필 그러니까 책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열심히 인풋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아웃풋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인풋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저는 이 책의 앞표지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보이시나요? 36페이지에 PPT 먼저 주면 바보, 72페이지에 제도법, 119페이지에 목적지 훌훌 독서법, 54페이지에 독서는 미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72페이지에 TT 독서법, 10day free times, 예, 그러니까 10일 동안 3번 반복 뭐 이런 뜻이죠. 107페이지에 생자몽, 122페이지에 술 이독, 그러니까 술술 읽히는 독서법인 것 같아요. 125페이지에 조금 어려운 도전, 133페이지에 백문이 불여일견 독서법, 137페이지에 평단기, 147페이지에 수파리 밑에서는 본계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걸 독자가 만든 목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독자가 만든 목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가 만들어 놓은 목차는 죄송하지만 별로 가슴이 안 뛰어요. 그냥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남기고 싶은 목차를 이런 식으로 남깁니다. 사실 이거 진짜 별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액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책을 쓰려고 할 때 소스가 고갈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36페이지에 PPT 관련된 사례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지금 화면을 다 가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또 벽하고 강의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우리 황인영 선배님, 정춘웅 선배님, 예, 우리 현흥 선배님,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예, 화면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좀 손편을 튀는 느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클을 균형 있게 돌릴 때 두뇌 회전은 점차 빨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다면 저는 그걸 또 제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조금 각색을 합니다. 그 뒤에서 PT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뭐 성과를 냈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가장 큰 적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를 먼저 나눠주는 건, 이 강의하기 전에 나눠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기본이나 정리력 강의를 할 때 PPT를 이제 선배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수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안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를 해버리니까 속된 말로 뭔가 뇌가 활성화가 별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방법인데 별표를 치고 여기 보시면 105페이지인가요? 이제 105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104페이지네요. 104페이지 보면 저자와 저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요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압착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가 던진 질문을 저는 Q라고 적었죠. 이게 뭔가요? 제 스스로가 이걸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는 뭔가요? 방법은 아웃풋을 전제로 인풋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적용은 뭔가요? 한두 줄의 감상글이든 서평이든 반드시 소셜 미디어에 기사를 쓰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스스로 아프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벼운 압박감.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주제가 부담이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책을 그냥 눈으로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줄을 치고 하는데 단순히 또 줄만 치기보다는 그 줄 친 것을 바탕으로 그 줄 친 것을 바탕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제가 8년 했던 독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귀적기와 K코드를 바탕으로 한 제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귀적기와 K코드를 바탕으로 한 제독. 결국 저는 독서를 함에 있어서 좋은 책을 제독하지 않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제대로 독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정말 한 번만 읽고 기억이 나면 누구나 변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한 번 읽고 기억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3번의 반복을 하든 1, 2, 2, 4 이런 주기적인 반복을 하든 아니면 많이 외치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봤을 때 제독을 한다는 말인데 단순한 제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책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제독하는 것 자체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또 처음 읽는 것 같이 똑같은 시간하고 똑같은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요도나 우선순위나 선별이 되어 있다면 다음에 읽는 시간도 줄어들겠지만 기억나는 시간은 오래되겠죠. 네. 저 혼자 또 감동받고 있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배님들께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거예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제독을 만약에 하신다면 과연 제독하는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제독이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쓰는 것도 저는 제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양재나비에서 독서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제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얘기가 조금 동의가 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 혼자 막 이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선배님들이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지 저도 좀 느끼면서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필 나눔이나 서평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우리 황인영 선배님 글을 우연히 봤는데 책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죠. 대신에 티켓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 티켓이 뭔가요? 그 티켓이 이 책 아닌가요? 뭐냐면 선배님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가기 위한 저는 티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티켓을 안 들고
기차역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티켓을 들고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탑승을 하는 거죠. 양재나비가 됐든 독서 모임에 탑승을 하는 거죠. 탑승을 하면 거기에 선장이 있습니다. 강규영 선장님이 계시고요. 우리 홍지숙 국장님이 또 이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제가 툭툭 선배님들께 좋은 이야기 드릴 거고, 그리고 먼저 이 기차에 탑승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우리 정춘훈 선배님이나 우리 그 수많은 선배님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기차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또 내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프로 과정으로 해서 대표님이 또 베스를 따로 못 해줄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강 대표님이나 저나 누군가가 베스 해줄 때 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듣고 듣게적하고 또 베스 듣게적하고 또 선배님들 기분 좋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블로그에다 글까지 쓰면 뭐예요? 한 번 와서 4번의 반복을 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양재나비나 독서나비의 본질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늘 고민만 하는 거죠. 사실 나비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전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 삶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술을 한잔 드시고, 저도 약주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양계나비가 있는 주간에는 조금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는 아웃풋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이 됐든 발표가 됐든 리포트가 됐든 얘들을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장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을 하면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저자의 표현으로는 real reading, real reading, 진짜 독서가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아웃풋 독서라는 책을 좀 추천 일단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선배님들도 바쁘시지만 저도 나름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나비에서 제가 왜 이런 아웃풋 독서 베스를 하는지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의 어떤 업무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나름. 근데 이 업무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선배님들의 목표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나비 베스트 스피치를 하는 게 우리 선배님들의 좀 목표로 기록을 하시기, 한번 해봐야지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테는 무조건 집니다. 근데 기록을 하면 선배님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한번 꼭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거리에서 짧을수록 성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짧을수록 성과가 난다. 그러니까 책을 눈으로 보고 강의를 들었어요. 인풋을 했죠. 근데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 메모를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이 아웃풋이 죄송하지만 일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있긴 있어요. 그게 막 한 2주일, 3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이 지나서 한번 툭 설명을 하면 와, 이 기억이 남는 게 신기하지 않을까요? 예, 요 문장 한번 따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거리는 짧을수록 성과가 난다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의 내용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읽고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걸 좀 압축을 계속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메모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메모는. 그러니까 메모라는 건 뭔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인풋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예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메모가 엄청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피읍, 지읒이 뭘까요, 선배님들? 누가 이 능력이 좋은지가 앞으로 각광받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집이라는 기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해요. 인풋을 했어요. 그리고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요. 머릿속에 그냥 좋은 정보들이 그냥 산재돼 버리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선배님들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룹핑을 하겠죠. 그리고 그 그룹핑이 제대로 되면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그게 싱크와이즈나 이 마인드맵 아닌가요? 근데 메모를 아웃풋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엄청나게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될지를 모르니까 쌓이겠죠, 머릿속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네, 두뇌 변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두뇌 변비.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머리는 큰데 손발이 왜소한 거. 저는 그 정말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삶 속에서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내 성과, 내 성장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내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란 말은 너무 공부적이에요. 너무 사무적입니다. 그걸 진짜 내가 배우는 이유가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편집을 새롭게 해보시면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게 좀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 대표님 맨날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본인은 독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운동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독서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책을 읽는 거죠. 왜? 내가 이 좋은 책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냥 한 권 책 읽고 좋은 지식 쌓이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을 구하고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읽으시니까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도 흐트러짐 없이 빨간색으로 줄치고 제도 갈 땐 파란색하고 노란 펜하고 별표 두세 개 치는 모습 보면서 저게 진짜 자기 관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될 때 하는 게 진짜 자기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닌가 아실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건성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네. 제가 언젠가부터 그냥 이 표현이 그냥 가슴속에 팍 박힌 것 같습니다. 2020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 문장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련의 위기의 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위기의 기회, 이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팩트만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문제의 본질은 풀기 전의 모습, 풀고 나면 내가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네, 좀 견뎌야 되고 이걸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힘들고 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또 성장할 기회를 가진 게 아닐까? 늘 데스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이제 좋은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올라갔을 때 선배님들이 조금이라도 이 책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조금이라도 이 독서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수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독서 모임도 똑같을 거고요. 자녀 교육도 똑같을 거고 누군가를 공부를 가르친다면 저는 이건 무시무시한 개념이었거든요. 슬라이드 쇼를 그대로 출력해서 나눠주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발표 전에 나눠주는 일은 더더욱 금물이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에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그 예전에는 PPT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전 독서는 팔자 돌리기, 책 스트레칭, 바람 넣기, 그다음 사전 독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T의 키워드만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메모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이렇게 편집된 생각들이 적히니까 나중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PDF 파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메모가 있으니까 이 PT가 온전히 이해가 되고 더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손으로 뭔가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윌리안 진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Writing is thinking on paper. 그러니까 쓰기는 종이 위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책에 TBW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TBW. TBW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Together Brain Writing이라는 표현입니다. Together Brain Writing. TBW. 네. 바로 Together, 죄송합니다. 콩글리시입니다. Together Brain Writing이라고 해서 내가 이 독서나 뭔가 공부를 할 때 몇 개의 이 자극이 동시에 되고 있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눈으로만 듣잖아요. 그러면 꼴랑 해봤자 2, 3% 정도의 뇌가 활동이 되겠죠. 근데 쓰면서 안 써도 됩니다. 펜을 들기만 해도 손에서 적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자극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선배님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요 주음을 할 때도 소리가 음소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없다면 자꾸 제가 하는 말을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잠도 덜 오고 집중력도 잘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Writing is thinking on paper. 자, 김태희 선배님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정춘 선배님, 우리 임상현 선배님 같이 한번 Writing is 해주세요. thinking on 자, paper. 지금 음소거 켜놓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Writing is thinking on paper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Writing is Writing is thinking on a thinking paper. on Writing is thinking on a paper. Writing Writing is is thinking thinking on a on paper. paper. Writing is Writing is thinking on thinking a on paper. paper. Writing is Writing thinking is on a thinking paper. on paper. Writing is thinking Writing on is a thinking paper. on paper. Writing is thinking on 여기까지 paper. 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ing is Writing thinking on is paper.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king on paper. 네. 자연스럽게 선배님들의 영어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요새 좀 인사이트 받은 게 뭐냐면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영어 말하기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자꾸 영어를 잘하려고 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영어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영어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이 아웃풋이라는 단어를 그냥 머리에 심간에 새겨놓고 우리가 살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분이 뇌과학자잖아요. 이래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아웃풋하면 이제 기억에 남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1, 3, 7일째 복습을 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저는 이런 걸 선배님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1일, 3일, 7일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처음 인풋한 날로부터 7에서 10일 이내 3에서 4회 아웃풋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억법이다. 자, 이걸 어떤 분들이 1일째 투두 리스트에 제독, 3일째 제독, 7일째 제독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저는 그런 기계적인 독서보다는, 10일, 그러니까 7일이나 10일 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먹기 이전에 3번, 4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는 또 중요한 게 오늘처럼 선배님들이 독서 토론도 하고 이 블로그까지 적으시면 사실 이 방법보다 훨씬 더 기억이 남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한 7일에서 10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주기적인 지속적인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TIT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3 in 10. 그러니까 10이라는 기간 안에 3번의 반복. 3 in 10. TIT.
그냥 TIT 기억법이라고 또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free in 10. 그러면 어떻게 how to free in 10을 하는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네. 책을 읽어보면서 대략적인 내용 예측하는 거 그렇게 강조하는 사전 독서잖아요. 훑어보면서 우리 뷔페 할 때도 뷔페의 하수들은 처음부터 김밥, 떡볶이, 만두를 막 뜬단 말이에요. 근데 뷔페의 고수들은 쉽게 정반을 들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나야? 한 바퀴 쭉 돌죠. 그리고는 오늘은 여기 맛있는 게 있네라고 가서 집중 공략하지 않나요? 저는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일단 초밥만 2접시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그래도 배가 안 부르면 거기 있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먹고 싶거든요. 선배님, 이거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읽을 시간이 없으면요, 읽고 싶은 것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만약 이 책을 다 못 읽었다. 근데 양재나비 왔는데 10분밖에 없다. 그럼 뭐래요? 이 책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이동 독서법. 목차 보고 관심 가고 중요하다 싶은 거 가서 일단 귀적게 해놓으세요. 귀적게 해놓고 줄 쳐지는 거 줄 치고 노란패스 노란패스 10분 만에 그러면 3분에서 5분 말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재남이 와서 책을 읽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본 것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정독을 다 해서 모든 책을 다 정리를 해와서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정독을 해서 한 며칠 걸려서 읽었는데 선배님들께 주어진 시간은 5분에서 10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푸념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선배님들이 길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는 연습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한테 가서 야 우리 독서만 한번 해볼까? 우리 독서 나눔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선배님들 들었던 거 바탕으로 얘기해주면 한 20분, 4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재나비에서 쇼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양재나비에서 뭔가 인생이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재나비는 선배님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고 언제든지 와서 좀 채워가는 충전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선배님들 인생을 3P 직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친정이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충전하시는 게스트 충전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책을 읽을 때 메모도 하고 형광펜 밑줄도 치고 하단에 중요한 거 크게 기적기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와 이분이 책을 그래도 제대로 읽었구나 라고 보이는 그런 책속 본계를 해 주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 전제가 안 됐으면 줄 안 쳐져 있으면 이거 어렵잖아요. 메모했는 거 줄친 내용 바탕으로 타이핑 치거나 손으로 메모해서 정리 본계적을 하시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오늘처럼 양전합이 조별토론 그리고 오늘 우리 박정희 선배님이었죠. 전체 토론에 손들고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선배님들의 씨앗 도서로 하나하나씩 심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옛날에 독서법에서 이 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뇌는 기억하는 게 이 표현이 있었어요. 뇌가 기억하는 게 시간 순위 아니고 의미 순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억날까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남은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성 선배님들 자녀분이 한 15살, 20살 됐어요. 15년, 20년 전에 아이 출산했는 날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병원 이름, 의사 선생님 이름, 그때 막 수술실의 모습, 몇 시간 진통했고 몇 시간 했고 남편이 그때 와서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1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3일 전에 뭐 드셨는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독서도 똑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남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건이고 아니면 지금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주기적인 반복을 할 수 있다면
기억이 남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아웃풋을 하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기억에 남는 독서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재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아침 우리에게 혼돈해주시고 감동도 해주시고 깨달음의 시간을 준 우리 이재덕 강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재덕 강사님이 2020년 베스트를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좋으시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2021년에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21년 베스를 또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양재나비 오픈 채팅방에 오늘의 베스 후기를 엄청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덕 강사님이 저 못하겠습니다 해도 분위기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재덕 강사님의 베스에 대한 좋은 후기들 많이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고 이제 마무리 겸 공지 올리고 챗박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마스터님 공유 좀 해지해 주셔야지 제 PT가 공유될 것 같아요.